안녕하십니까,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헬릭스미스에서 간만에 좋은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들 기대하셨던 CMT 결과가 나왔는데요. 임상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시스 CMT는 아시다시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하는 단일센터 오픈라벨 임상입니다. 환자 대상은 CMT1A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오픈라벨이기 때문에 위약군은 따로 없습니다. 약물은 28mg을 2주 간격으로 투여하고 3달 뒤에 다시 28mg을 재투여합니다. 추적 관찰 기간은 총 9개월이었고요. 이번 임상이 헬릭스미스 입장에서는 CMT 환자 대상으로 하는 첫 임상인데요. 오늘 다양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평가 지표 중 CMT 임상에 주로 쓰이는 지표인 CMT-NS 버전 2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CMT-NS는 3가지 큰 범주에 속해 있는 9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범주는 증상, 운동능력, 그리고 신경 생리를 나타내는데요. CMT-NS를 구성하는 9가지 항목은 각각 최대 4점의 점수로 배정되어 있어서 총점 36점이 최대치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환자별로 증상의 정도를 3가지로 구분하는데요. CMT-NS가 10점 이하일 때는 마일드, 11점 이상부터 20점 이하일 때까지는 모더레이트, 21점 이상을 시비어한 상태로 구분합니다. 그동안 샤르코 마르투스 1A형의 진행 양상은 상당히 더디고 차츰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CMT-NS를 이용하여 샤르코 마르투스 환자들의 그런 시간에 따른 병의 진행 양상을 점수로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CMT-NS는 환자들의 점수가 고루 분포되어야 되는데 고루 분포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그런 점수에 쏠리는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 CMT-NS 버전 2입니다. 이번 엔젤시스 임상에서 질환의 중증도 변화를 본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임상 결과를 보면 기저치가 15점인 것으로 보아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저치 대비 마이너스 2.17점이 감소해서 14%의 호전을 보였습니다. P값 역시 0.01 이하로 나와서 매우 유의하게 나왔고요. 그 외에 감각 이상이나 통각 예민도, 그리고 진동 감각 등 각 카테고리에서도 매우 훌륭한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ONLS 지표는 전반적인 뉴로패시 제한 척도입니다. 하지 기능뿐만 아니라 상지 기능도 같이 보는데요. 상지 5개 지표, 하지 7개 지표를 합쳐서 1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탑라인 데이터에서는 ONLS 레그 스케일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지 척도를 보는 그런 설문입니다. 이런 하지 척도를 보는 설문을 보면 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등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엔젤시스 임상에서는 이 OLNS 지표뿐만 아니라 10미닛 워킹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10분간 보행 테스트이고 이를 통해 하지 기능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엔젤시스의 기능 개선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S는 기저치 대비 271 시점에서 총 평균 변화량에서 임상적 개선을 보였습니다. 총점이 12점인 지표인데요. 이번에는 탑라인에서는 하지 지표인 걸 봤으니까 총 7점인 지표에서 0.33 플러스 마이너스 0.49는 아주 큰 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개선됨을 보였고요. 10미닛 워킹 테스트에서는 12명 중 8명에서는 개선을 보였는데 총 12명을 봤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FDS, 즉 기능장애 척도를 보면은 기저치에서 0.58 플러스 마이너스 0.51을 감소시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P값도 당연히 달성했습니다. 이번 CMT 임상에서는 신경 재생을 보는 NCV 테스트, 즉 신경 전달 속도 검사가 있습니다. NCV 테스트는 엔젤시스 DPN 이상에서 진행한 적이 있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아쉽게도 등록 대상자의 그 좌우측 경골, 비골 등에서 속도의 증가를 보였는데요. 그 외에서는 신경에서는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N수가 적어서 그런지 해당 값으로는 임상적 판단이 어렵다고 탑라인에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하고 기다렸던 부분이 바로 이번 임상에서 MRI를 찍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MRI로 다리 근육 내에 지방 함유량을 보았습니다. 장단지 근육에서는 0.2, 그리고 종아리 근육에서는 1.9가 나왔는데요. CMT 환자에서 일반적인 연관 변화는 1.8이라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건데요. 뭐 일반 CMT 환자들과 유사하게 조금 하게 나왔고, 그리고 조금 더 변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차이를 보이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요. 반면 지방기저치의 10% 대상자를 따로 별도 분석해 본 결과 부위에 따라서 0.8에서 1.1% 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N수가 너무 적다 보니 확연한 차이를 보이긴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및 시사점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CMT 임상의 가장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 CMT-NS 버전 2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요. 기능장애 척도에서도 유의미한 개선과 그리고 ONLS에서도 임상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NCV나 MRI에서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결과로도 N수를 높여 이상 임상을 진행이 기대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CMT와 유사한 DPN 임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번 임상을 통해서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로서는 현재 가장 커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대했던 CMT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단순히 이번 결과로 주가 흐름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DPN 임상까지 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에는 충분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향후 미국 임상으로 이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